자,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엉덩이 탐정. 요 복장 말고 또 있습니까? 아, 많아요? 여러 명 있어요. 돌 하루방 비슷한 거 입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돌 하루방은? 그거, 이 동작을 누가 한 거야? 하루방이? 미스테리하다. 그건 하루방 오면 물어보기로 합시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 아, 그래요? 백곰도 있잖아요, 백곰. 백곰? 네. 서로의 실물을 알아요? 알긴 알아요? 다른 캐릭터 올 때 두 분은 그 캐릭터 벗고 좀 부끄러워?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는 줄 모르죠? 알아요? 아, 부모님도 아셔? 부모님 더한 거 아니야?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돌 하루방 쓰고 있고 막 부모님도 한번 같이 와주세요. 예. 자, 여론조사 꽃에서 첫 번째 정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쭉 가는데 ARS도 하고 전화 면접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여심이 등록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아직 2달 더 지나야 됩니다. 네. 까다로워. 그때까지는 RDD 조사만 가능해요. 여심이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정당 조사를 못해요. 하지만 대통령 관련 조사는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차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못 하는데 정당은 총선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 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당 조사나 이 가상번호 방식은 여심이 등록 후에 그때 좀 더 정밀하게 가능한데 오늘 조사는 그러니까 전체적 추세, 경향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교차 분석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말의 지수 개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덱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지수, 건덱스. 여러 가지 덱스들이 쫙 개발될 거예요. 자, 개요고.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예. ARS 조사 RDD 서버를 저희 사무실에 자체적으로 두고 모든 걸 자체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우선 29.9가 나왔는데 다른 RDD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발표한 게 29.3. 예. 대동소이하죠.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12. 아주 강한 비토. 일로 한번 넘어오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갤럽은 24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갤럽은 전화 면접에다가 2점 척도로 하거든요. 잘하나 못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크게 움직일 때 혹은 중간이 없을 때는 확 빠져요. 네. 그건 이제 감안하고 오시면 되고 비토 정서가 강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고요. 성별로 보시면 남성의 부정적인 수치가 더 높죠. 여성보다. 대선 때는 남성층에서 윤석열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남성층이 더 돌아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70%가 넘어요. 70% 넘어가면 이게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수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물난리 때문에 이번 주 이제 갤럽 조사도 어떨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죠. 기록적인 10%를 달성할 건지 아니면 이준석 문제가 정리가 됐으니까 박순애 잘라냈고 그래서 이제 보수층들이 좀 더 결집했을지. 자, 이게 전체 큰 틀인데 뭐냐면은 어떻게 변했나 지지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수치만 딸랑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좋아졌냐 싫어졌냐 이게 이제 여론의 변화인데 호감이 있었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싫어졌다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전부터 싫었는데 약
1.8%는 좋아졌다로 유입됐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1.8%. 아마 ARS 버튼을 잘못 누르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불 줄 알아야 돼. 대선 당시에는 그때는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46인데 그 중에 20%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도 싫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50.4였는데 대부분은 비토로 그대로 갔고 그래서 69.3이 지금 비호감층이다. 근데 이탈층이 무려 20.6%에 달한다. 여기에 이제 보수층도 한번 보고 중도층도 한번 보세요. 예. 합쳐서 비호감층이 74%까지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중도층이 진보층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보수층에서도 싫다가 좋다를 넘어섰어요. 넘어섰죠. 예. 여기서 24%가 빠져나와가지고 이미 보수층도 역전이 됐단 말이지. 4분의 1은 보수층 중에 원래 윤석열이 싫었어. 그들은 홍준표를 지지했거나 뭐 유승민을 지지했던 원희룡을 지지했던. 근데 4분의 3 중에 또 4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 원래 싫었던 사람 그리고 새롭게 달한 사람과 합치면 보수층도 비호감층이 무려 49%. 그러니까 보수층의 절반이 지금 좋아하지 않는 상태다. 이 추세는 저희가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진짜 그래프 이쁘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새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체감 지표라고 당신 말고 주변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지지율이 당신이 주변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5%가 주변에도 다 그래. 잘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론조사 이상한데? 절반 정도는 주변에서는 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연령층도 보면 딱 드러나요. 60대 이상만 우리 주변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어르신끼리 만나잖아요. 내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36%는 있는 거예요. 이 체감 지표가 중요합니다. 전체로 보면 56 플러스 14, 한 70% 정도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주변의 바닥 민심이 비슷하다. 10명 중에 내 주변 7명 정도는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여론 동향을 짚어볼 선행지표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내 앞에 와서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계속 지지하느냐. 요것도 이제 체감지표인 거죠. 그 중에 30% 정도는 아니 주변에서는 계속 지지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56%가 바꿨다, 입장을.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 중에 56%는 후회하더라. 입장을 바꾼 것 같더라. 말이 없어졌더라. 이게 재밌는 게 주변에 지지자가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예 여기도 없다는 있죠. 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수층 보시면 이 48.8대 43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거의 절반 정도는 돌아섰다. 자기 주변에 보수들이 돌아섰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 주변 미터가 중요하거든요. 주변 미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서도 보면 남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남성 중에 62%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이 남성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잖아요. 주변에서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남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더 강하게 그리고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는 거지. 여성들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본인 1위.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를 안 넣어요. 넣으면 2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게 이제 교차 분석의 힘인데,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요? 교차 분석이라는 건, 그걸 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한 발, 두 발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했다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를 윤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두 번째를 이준석으로 뽑았어요. 그것도 꽤 높은 비율로.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으면 천공 스승이 굉장히 열받아 할 것 같아. 이 데이터를 보면. 본인이 3.9밖에 안 나온 거야.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대중이 몰라주지? 하지만 장제원 의원보다 높아. 장대원보다 높아. 윤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따로 뽑으면 부인 김건희 씨를 선택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 김건희 씨를 꼽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거다. 그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 지지하는 층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강도가 셀수록 김건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부인 김건희 씨 잘못이 크다고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준석 때문이다. 혹은 권성동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 이 두 사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뽑은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92.3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뽑은 사람 대부분 윤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준석 뽑은 사람 중에 79%, 8명 중에 10명은 윤석열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20% 후반에 해당한다는 사람들은 이준석 플러스 권성동 책임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여당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때려잡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조작한다는 얘기도 나왔어. 이철규 의원이. 그들끼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의 잘못을 한 자릿수로 봐.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대통령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지율이 낮은 것은 부인 때문이야 생각하는 건 4.3%에 불과해요.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층과 잘한다고 생각하는 층이 가장 크게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게 부인이에요.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부인도 꼽아요. 그런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 잘못은 4.3%밖에 없다고 생각해. 부인 이슈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아예. 또는 부인이 나오면 좋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지 요즘에?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도 불만일 있어요. 수도 있죠. 이준석을 때려잡는 거나 부인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나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지지층으로 탁 좁혀보면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이준석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권성동 때문에 아니야. 대통령도 조금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잘한다는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층과 못한다는 이 비판층에 너무 다르잖아요. 이 비율을 보세요. 대통령 책임은 21%고 부인 책임은 4.3에 불과하며 이준석 책임이 40%야.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야. 플러스 권성동 합치면 55%, 56%가 당이 서포트를 못 해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죠.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사람인데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층과 비토층의 이 정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극명하기 때문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잘못한다는 사람들은 부인의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90%가 넘고 이쪽은 무슨 잘못이야? 4%라니까. 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건덱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씩 더 들어가는 교차 분석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에 영향을 준 인물 1위가 윤석열인데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그러면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권자를 네 가지로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호감층, 이탈층, 유입층, 비토층. 아까 대선 대비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를 유용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층들이 또 이념 성향별로 나눠질 거고 그들이 국정운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구성비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론조사의 새 지평을 열어. 여론조사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인덱스를 계속 개발할 겁니다. 건덱스도 있을 것이고 석덱스 나올 거예요. 많은 덱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